CH 채널 커피와 건강 이야기 9번째 준비한 영상은 카페인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고딩되면서 공부 분량이 너무 많아져 잠을 줄여야 하다 보니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서 마신 지가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커피를 먹는 거에 대해 걱정이 많으십니다. 청소년이 커피 마시면 많이 안 좋을까요? 답변. 모든 부모들 다 역시 그렇겠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걱정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특히 아이들이 운전을 시작할 때면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였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후 사망한 데이비스 부모가 아이들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의 위험성을 깨닫기를 바란다면서 세상의 학부모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10대 청소년인 데이비스가 4월 26일 스프링힐 고등학교 교실에서 쓰러지기 전 2시간 사이 카페라떼, 다이어트 마운틴듀, 에너지 드링크 등 3가지 카페인 음료를 마셨을 뿐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카페인이 유발한 심장사건, 즉 부정맥 현상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또 헬스 애호가이자 피트니스 마니아였던 플로리다의 28세 여성 케이티 도넬은 카페인 보충제와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한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에 따르면 그녀는 매일 에너지 드링크 3캔 이상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이 2015년 3.3%, 2019년 12.2%, 2024년 23.5%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카페인 섭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소년의 커피 소비가 증가하면서 커피의 영양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데 문제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영양학자인 다이앤 비썸의 우려처럼 카페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넘어서 우리는 커피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정말 모른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카페인 섭취는 청소년들의 심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할까? 어른들은 언제나 마셔도 되는 커피 왜 청소년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카페인 때문에 청소년의 커피 섭취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개개인에 대한 카페인의 영향력입니다. 이를테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증거도 없고 뼈가 자라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카페인이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성장을 방해하는 뼈가 자라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커피와 건강 관련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커피 때문에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도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성장을 방해하는 뼈가 자라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명제는 보다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호주 대학교의 헤일리 비 슐츠 박사는 증가하는 커피 문화의 출현과 함께 이제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셨을 때 자신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커피에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커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다르게 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카페인과 관련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우선 첫째로 칼슘 흡수율 감소입니다. 카페인은 신체의 칼슘 손실을 유발,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뼈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실제 7년 동안 하루 10잔의 커피를 마신 중국의 30세 여성이 기침만 해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골밀도가 60대 노인과 비슷한 상태가 됐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하는 회사원 한샤오 씨는 최근 독감에 걸려 몇 주 동안 계속 심한 기침 증세를 보였습니다. 샤오는 어느 날 밤 10분 이상 계속되는 극심한 기침에 시달렸고 참을 수 없는 가슴 통증을 겪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원인을 알기 위해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를 찍은 그녀는 진단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기침으로 인해 3, 4, 5번 갈비뼈가 골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샤오는 7년 동안 하루에 10잔 이상 커피를 물처럼 마셔왔다고 밝혔고 의사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샤오의 뼈가 60대의 뼈와 비슷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는 골다공증이 생긴 것입니다. 청소년 카페인 관련 예측되는 두 번째 부작용은 성장기에 중요한 수면 방해입니다. 수면은 뇌의 건강한 발달, 특히 학습과 기억, 감정과 행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한 수면 부족은 청소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분비되므로 늦게 자는 아이들은 제대로 키가 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카페인을 섭취할 때마다 권장 수면 시간을 취할 가능성이 12% 감소한다는데, 문제는 10대의 수면 부족은 교육,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대 간호과학연구소는 최근 중 고등학생 27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수면 습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주 동안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셨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수면 습관 점수가 낮았습니다. 수면 습관 점수가 낮은 청소년은 주간 졸음이나 규칙 위반, 공격성을 띤 돌출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카페인 관련 예측되는 세 번째 부작용은 비만 유발 가능성입니다. 카페인의 숙면 방해는 청소년의 비만 유발 가능성까지 높입니다. 자신의 나이에 권장되는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비만 발병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영국의 한 연구 결과입니다. 74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호주의 연구에서도 수면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잠을 충분히 잔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뿐 아니라 설탕과 고칼로리 음식을 더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면 부족은 뼈 성장의 방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만 유발과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커피 음료 종류 중에는 설탕과 지방 함량이 높은 고칼로리 제품이 많습니다. 설탕 시럽이 잔뜩 들어간 커피 음료, 휘핑크림을 올려서 지방 함량을 높인 음료, 초콜릿이나 기타 첨가물을 뿌린 음료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체내에서 혈당을 빠르게 올려 비만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또한 성장에 방해를 주기도 하는데, 설탕을 많이 먹으면 체내 칼슘이 다른 기관에서 소모되면서 골격 형성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커피뿐 아니라 커피 우유, 커피 아이스크림 등 커피와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가공식품도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카페인 관련 예측되는 네 번째 부작용은 뇌 성숙 과정의 지연입니다. 청소년기는 두뇌 발달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뇌는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신경 연결을 확장시키는데, 이런 작업은 20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마시는 카페인이 신경 연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방해합니다. 또 카페인은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쾌락 회로를 유발, 우리 뇌에서 도파민 분출을 자극하는데, 이것은 약물 중독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과정입니다. 뇌의 보상 및 중독과 관련된 카페인의 중추신경에 대한 자극 효과는 나중에 청소년들의 음식과 음료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카페인 관련 예측되는 다섯 번째 부작용은 혈관을 좁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를 한 잔만 섭취해도 신체의 혈관에 부정적인 영향, 즉 혈관 수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혈압을 높이고 위장 문제를 일으키며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장기에 영양분과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아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관련 예측되는 여섯 번째 부작용은 과다 복용 및 독성에 따른 문제입니다. 커피에는 각성제인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단점입니다. 대부분은 특히 어린 시절이나 성장기에 어떤 것에 대한 중독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과도한 카페인의 영향은 과잉활동, 불면증, 식욕조절부진, 처지는 기분, 불안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작용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안전센터의 에너지 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 섭취 경험이 있는 학생 719명 중 505명이 건강에 해로울 것으로 판단했지만 공부 등의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소년 카페인 관련 예측되는 일곱 번째 부작용은 정크푸드 유혹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정크푸드란 열량은 높지만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 영양가가 낮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을 총칭하는 말로 콜라 등 탄산음료, 지방 함량과 당분이 높은 과자, 감자튀김이나 피자,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를 말합니다. 호주의 영양학자 수지 버렐에 따르면 카페인과 설탕의 혼합은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10대들은 매번 마신 후 3-40분 정도 기분에 과잉 혹은 다운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잘못된 건강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암협회가 실시한 연구 결과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청량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청소년들이 정크푸드를 섭취할 가능성이 2배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대들 66%가 카페인 음료의 부작용으로 수면 장애를 가장 우려하면서도 청소년들의 커피 사랑은 여전합니다. 라이프스타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민텔의 최근 조사 연구에 따르면 16에서 19세의 54%가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있어 10대가 커피를 포함한 에너지 드링크류 음료의 주요 소비자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소아과 학회는 에너지 음료는 각성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절대로 어린이나 청소년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 북서부에 위치한 갈리시아 지방도 에너지 드링크를 알코올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법안을 승인한 후 2024년부터는 미성년자에게 에너지 드링크의 판매 및 소비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편의점 업계와 함께 음료 진열대에 섭취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게 현재의 전부입니다. 영국 정부의 일부 방침처럼 청소년들의 커피 섭취에 관한 문제는 업계 혹은 행정기관 주도의 예방책보다 가정에서 어른들의 주의와 관심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청소년 커피와 관련 상담실에 올라온 질문 중 필자가 직접 응답한 내용의 일부를 문답 형태를 빌어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술이나 담배도 아닌데 커피가 청소년들에게 왜 안 좋을까요? 성장기 때 마신 카페인 영향력에 대한 장기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없었던 것처럼 현재 청소년 카페인 관련 검증에 필요한 장기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커피를 접했던 친구들의 경우 성장기 이후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커피를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청소년기에 커피가 해롭다면 엄연히 중독성이 있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과다 사용하였을 경우 중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 뇌는 계속 성장 중에 있는데 카페인 영향력 아래에 놓여진 뇌가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년에 들어설 때까지 커피를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고교 진학 후 학습 때문에 친구들처럼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은 이를 알고 걱정하십니다. 청소년 커피 섭취량 혹은 권장량이 있을까요? 우리를 비롯 미국 등의 경우에도 청소년 커피 섭취 권장량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카페인을 함유한 다양한 제품의 등장과 이를 소비하는 청소년 세대가 늘어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제품이 소비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유럽,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규제 기관에서 카페인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나름대로 1일 섭취량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지침 중 현재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것이 캐나다 보건당국이 제시한 건강한 성인의 경우 400mg, 임산부의 경우 최대 300mg, 청소년의 경우 킬로그램당 2.5mg의 기준을 제시. 이 범위 내에서 카페인을 섭취한다면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대체로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종이컵 크기로 성인의 경우 하루 3잔, 임산부의 경우 하루 2잔 이내, 청소년의 경우 하루 1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시험 공부 때문에 친구 따라 커피를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평소에도 커피를 먹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카페인 중독인가요? 평소 하루 1잔이라도 카페인 의존증에 해당됩니다. 카페인 의존 현상은 양보다 빈도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3일 이상 연속해서 하루 커피를 1잔씩 마신다면 비록 양이 적더라도 의존증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독 여부를 확인하려면 실제 하루 정도 커피를 중단했을 때 기분 변화, 즉 기분이 다운된다거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바로 카페인 의존증 징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마시면 내성이 생겨 커피를 마셔도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커피를 금단하고 시험 때나 운동할 때만 카페인을 한시적으로만 이용한다면 내성 없이 카페인을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은 커피 마시면 각성이 와서 졸음을 물리치고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커피 마시면 각성은커녕 잠을 더 잘 자, 시험 때 도움을 받지 못해 속상할 뿐입니다. 제 몸에 혹은 건강에 이상이 있기 때문일까요? 건강에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체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커피 마시면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 수만큼
커피 마셔도 잠을 잘 자는 사람 역시 대부분입니다. 카페인 분해 요소 활동이 왕성하거나 생활 주기가 저녁형 인간 스타일의 경우 카페인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카페인 배출이 빠른 체질 소유자라 여겨집니다. 커피 마시면 안 좋다고 해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데, 그런데 친구가 에너지 드링크를 매일 마시면 커피보다 더 안 좋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극단적으로 비교한다면 특히 설탕과 관련 에너지 드링크 내에는 이미 설탕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커피의 경우 블랙커피를 선택한다면 설탕 섭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도한 첨가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참고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학원과 주변의 중소형 커피 음료 전문점의 스무디 총 93건을 수거해 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 스무디 한 컵에 각 설탕 17개 분량의 당이 들어가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보다 에너지 드링크가 더 안 좋다면 에너지 드링크의 경우 설탕을 비롯한 첨가물을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왜 소변이 자주 마렵나요? 평소에도 화장실을 가지만 커피 마시면 더 자주 간다는데 그 자주의 기준이 몇 번을 말하는 것인가요? 커피를 마시면 신체가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내 항이뇨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신장이 물을 재흡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소변을 통한 수분 배출이 증가합니다. 커피를 마신 후 소변을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는 물질이며 방광이 자극을 받으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축작용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갑작스러운 욕구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신 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현상의 경우 어떤 친구들은 한 잔의 커피를 마신 후 매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화장실 사용이 자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4번에서 8번을 가는데 만일 내가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봐야 한다면 자주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왜 잠이 안 오나요? 계속 커피를 마시면 잠을 안 자고 매일 버틸 수 있나요?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수면 유도 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데노신 활동을 억제하고 생체리듬과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여 일시적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는 수면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일 뿐, 카페인 힘으로 수면을 단축시키며 버티는 경우는 3일 정도가 한계입니다. 더 이상은 커피를 마셔봤자 짜증이나 흥분, 횡설수설 등 수면 부족에 따른 후유증만 나타나게 됩니다. 시험 공부한다고 졸음을 억제하기 위해 카페인 등 에너지 음료를 마시며 버티기 한다고 하지만 수면 부족 현상이 3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생각만큼 학습 효과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주변 친구들 중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는데 저는 커피 마시면 불안하고 초조감이 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장에 흡수되어 즉시 혈류로 이동, 다양한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 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섭취한 커피, 즉 카페인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는 사람마다 제각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타고난 DNA가 카페인 반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효소 활동이 왕성하거나 현재의 건강 상태 등에 의해 몸속 카페인을 빨리 배출되기도 하고, 반면 카페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카페인을 늦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흔히 커피가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뭉그뜨려 설명합니다. 대략 우리 주변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빠른 대사자로 커피를 마셔도 수면 장애 없이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고 40% 정도는 커피 섭취량에 비례해서 카페인 반응이 나타나고 나머지 10%는 처음부터 생리적으로 커피를 거부하는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셨을 때 심장 두근거림, 초조함, 불안 등이 나타나면 커피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를 몸이 보내는 것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혹은 가족 내에서조차도 커피를 잘 마시는 사람, 커피 섭취량을 조절해서 마시는 사람, 아예 처음부터 커피를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시험 때만 되면 주변 친구들 중 커피 대신 카페인 알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카페인 알약은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커피에 비해서 카페인 알약이 특히 위험하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섭취 방법의 용이성으로 인한, 즉 카페인 알약의 경우 과잉 섭취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구토의 경우는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항상성에 따른 외부 독성 물질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면 몸이 자연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켜 과잉 섭취 위험이나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액상 형태의 커피를 지나치게 마신 경우 몸은 구토를 통해 몸의 상태를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알약 형태의 카페인은 훨씬 많은 카페인 알약 수량을 단 한 잔의 물로 꿀꺽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토를 뛰어넘어 실신 상태에 빠져 응급실 치료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커피가 더 센데 시험 공부할 때 커피보다 녹차가 더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커피를 맛으로 먹기보다는 각성 능력 때문인데 커피보다 녹차가 더 좋다면 다음부터는 녹차를 선택하려고요. 녹차의 카페인은 항산화 성분과 L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 덕분에 카페인 성능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카페인이 혈류로 흡수되는 것을 늦춰줍니다. 이로 인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몸 안에서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커피의 카페인은 카페인 효능과 방출이 빠른 반면 녹차의 카페인은 커피의 카페인에 비해 효능과 방출 면에서 느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시간 각성 상태를 유지하며 수험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 녹차 카페인이 커피 카페인보다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부할 때 커피를 선택하고 싶다면 과잉 섭취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한꺼번에 여러 봉을 타서 섭취 후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보다 4시간 단위로 한 잔씩 마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커피는 우리 몸에 들어와 최대 효능은 섭취 후 1시간, 그리고 절반 효능의 경우는 4시간 정도 경과할 때 나타납니다. 카페인의 이런 작용 원리를 이용한다면 4시간 단위로 한 잔씩 마시는 게 과잉 섭취의 위험을 피하면서 카페인 효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카페인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커피와 건강에 관한 모든 것 저자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분야입니다. 이 페이지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격려는 이 채널의 큰 자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